안녕하세요. 네, 북한인권 이슈터치의 박성현 PD입니다. 네, 오늘도 이지혜 변호사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그 북한 내 식량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북한 내 식량난의 역사적 배경과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 즉 정권에 의한 의도적인 아사라는 점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식량권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지금도 왜 여전히 이렇게 북한의 식량난이 나아지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농촌과 같은 지역의 취약계층의 전량 세대가 이제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잠깐 퀴즈. 전량 세대가 뭐였죠? 제가 좀 퀴즈에 약하긴 한데 네, 전량 세대. 네. 이게 그 세대가 그거는 기억이 나네요. 세대가 어떤 제네레이션의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남편을 세대주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전량 세대가 그러니까 돈도 음식도 전혀 아무것도 없는 세대. 네, 맞습니다. 뭐 취약계층. 네, 똑똑하시네요.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지금 남한의 사정과 비교했을 때 좀 적용해 보면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더웠죠. 네, 간간히 막 소규모 정전도 막 일어나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너무 더워서 대규모 정전 사태,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만약 발생하면 이것을 자연재해라고 봐야 될까요? 인재라고 봐야 될까요? 그 전력에 대한 그 수급과 정책을 잘 한다면 특별히 그것이 전전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인재 아닐까요? 네. 네, 맞습니다. 더운 거, 뭐 지구온난화는 네. 뭐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잘 대비책을 마련해서 전력 수급을 잘 한다면 사실 뭐 이런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뭐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위험 요소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이제 어떤 잘못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다 이게 문제가 되면 그 정책을 바꿔야죠. 네. 네. 뭐 문재인 정부도 뭐 결국 원전 가동을 하겠다고 네. 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것도 뭐 북한의 식량난도 만약에 어떤 정책적인 문제라면 좀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 않아서 네, 계속해서 그렇죠. 이 식량난이 계속 악화됐다는 그런 좀 말씀을 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정부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북한도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정말 20년 가까이 계속 식량난이 계속되면 뭐 경제에 대한 뭐 농업 정책에 대한 이제 가감한 이제 구조조정을 취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근본적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권이 지금 의도적으로 주민들의 기본적 식량권과 생명권을 무시하고 있다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역설적이게도 근데 북한 정권이 이런 식으로 그 식량난을 의도적으로 더 악화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시장 경제를 이제 좀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죠. 장마당도 네. 하게 되고 뭐 생필품도 이제 사고 팔게 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력갱생 네. 이런 게 있었고, 또 북한에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또 돈 있는 사람도 생겨나고 또 네. 중산층이 조금씩 생겨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북한 정권이 여전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생존 수단을 강탈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예컨대 뭐 지금 농촌의 수확량을 강제로 징수한다거나 국제 원조를 주민들에게 배부하지 않는다거나 또 장마당을 제한한다거나 또 우리 PD님께서 그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듯이 식량을 구하러 중국에 가는 것을 반역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정권이 통제하고 이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이제 식량을 이제 적절하게 주민들에게 분배하기는커녕 이제 뭐 주민들이 나름대로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이제 강압적으로 막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처벌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건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태용호 공사 체계에서도 저희가 뭐 얘기를 했었는데 네. 북한 주민들은 김씨 일가를 위한 모두가 노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네, 기억나네요. 그래서 정말 김씨 일가 빼고는 다 배고픈 사회가 북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만이 지상 낙원이라고 늘 이제 선전하는데 네. 실상은 지상 지옥이죠. 그곳의 주민들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프고 또 이 남한에서 그런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 보면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네. 네. 저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이제 그 식량난 때문에 아사하기 때문에 이제 기아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네, 인도주의적 네네, 지원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많이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있죠. 이제 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런 식량과 물품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간 건가요, 이게? 네, 북한에서는 성분이라는 신분에 따른 차별을 두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양과 같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고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런 이제 구호물자들이 평양을 포함한 이제 소수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전달되고 동북부 4개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에는 전혀 배급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한에 있는 뭐 3만 명 가까운 그 북한 주민들 탈북자들도 주로 이 동북부 4개도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도 뭐 이런 국제 지원이 뭐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 보면 네. 정권에서 전혀 그 북한의 취약계층들에게 구호물자를 전달해 주지 않은 게 분명하고 네네. 또 이제 평양 다음으로 이제 군인들에게 구호물자를 전달하는데 뭐 군인들이 그것을 중간에 막 빼돌린다거나 뭐 다시 주민들에게 비싼 값에 판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국제사회가 이렇게 구호물자를 지원을 했을 때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대비책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네. 이제 배분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네. 접근할 수 없으면 지원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은 해줬는데 네네. 그런데 뭐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을 모니터 책임자로 그러니까 제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요? 네, 한국말을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네. 북한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을 모니터 책임자로 세워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정권이 뭐 전혀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인도주의 단체들을 뭐 내쫓거나 또 지원 자체를 아예 안 받겠다 거절하기 때문에 진짜 정작 정말 식량이 필요한 주민들은 사정은 이제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좀 뭐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TV에서 북한의 상황들을 보면 이제 뭐 핵 개발하고 또 미사일 개발하고 이런 비용들이 뭐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그렇죠. 비용이 들 텐데. 수천억 달러를 쓰죠. 네. 네. 그래도 TV에서 보면 이제 뭐 김일성 광장이나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평양의 건물들을 보면 정말 굉장히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웅장한데 네. 이런 다 비용들이 있을 텐데 이런 비용들이 그냥 그렇다면 식량의 어떤 그렇죠. 시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 가지 않는 식량 거잖아요. 사는데 쓰면 되는데 네네. 전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엔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최고 지도자 개인 숭배, 우상화 행사, 사치품 구매만 이제 국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또 하나의 이 식량난의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식적 자료에 따르면 지금 북한은 전체 국가 예산의 16%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마커스 놀랜드는 이 군사비를 정말 1%만 줄여도 그 1%로 곡물을 살 수 있다. 전체 주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의 식량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군사비의 1%만으로도 북한 전체 주민들의 식량난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단순히 북한 당국이 이 식량난을 해결할 의지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식량난을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되면. 그렇죠. 이제
그 돌아가신 고 황장엽 선생님도 생전에 이제 북한에서는 장관도 배고프다. 그러니까 배고픔이 일종의 정책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배부르면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이제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의욕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배고픈 상태로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의도적으로 정말 이제 주민들이 필요한 식량이나 약품은 사지 않고 도리어 뭐 우상화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김정은의 놀이터죠. 뭐 스키장, 워터파크, 리조트 건설에 막대한 국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 식량난은 이제 뭐 기근, 가뭄, 홍수 이런 자연재해 때문이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자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뭐 남한에서는 뭐 인도주의적 지원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탈북자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조사위원회에서는 이 북한의 기근 원인에 대해서 한 6, 7가지로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째가 이 정권이 대중의 식량보다는 엘리트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 둘째는 인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 셋째는 주민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넷째는 이런 대규모 기아에 직면할 때조차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과 모니터를 금지시키고 있다. 또 인도주의 단체의 유형과 범위에 대해서 좀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끝으로 이 성분이라는 계급의 기초에서 충성 정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식량을 분배하고 있다. 네, 이 원인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이 유엔 조사위원회는 북한이 식량이 있어도, 그리고 주민들이 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뭐 보장된다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기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 황장엽 선생님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식량 부족, 기아, 사망이라는 과정이 하나의 정책으로서 정치, 사회, 경제적 억압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악랄한 정권이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이 북한의 식량난이 반인도 범죄, 그렇죠. 이렇게 규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네, 우리 이제 박 PD님도 국제법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이제 막 과찬이십니다. 네, 반인도 범죄를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강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제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 북한의 식량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아사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강범위하게, 즉 북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으로서 의도적으로 식량을 분배하지 않고, 또 이런 농업 정책을 뭐 개선하지 않고, 또 식량 접근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요소를 충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식량난이 아니라 이것은 반인도 범죄다라고 유엔에서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식량난이 반인도 범죄라는 정말 무서운 범죄로 규정이 되는데, 국제사회가 좀 이러한 어떤 북한의 식량난을 좀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움직임들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주의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엔에서는 이 식량난이 반인도 범죄이고 이제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또 북한이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 뭐 쉽게 말해서 회원이 아니라서 또 유엔 안보리의 그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반인도 범죄를 처벌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또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또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력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핵 폐기가 굉장히 이슈인데 핵 폐기를 한다고 해서 이 범죄에 대한 면죄부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핵 폐기는 해도 이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이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북한의 식량난은 어떤 그 지원, 그 당근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인도 범죄이기 때문에 채찍, 제재나 어떤 처벌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랄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어떤 처벌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 주는 북한의 식량난과 그것이 왜 반인도 범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유엔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알아보고 북한의 어떤 그 인권 상황들을 조금 더 그 안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